시작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개념 하나를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국세일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기업형 세무회계사무소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도 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국세일보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주신다면 저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무료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충분히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형 회계사무소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뭐 소정에 비싸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소정에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이 서비스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편집위원으로 국세일보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 기업형 회계사무소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라는 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국세일보에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 생산을 일부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이 서비스를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돈을 내는 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내내 전혀 비용 부담 없이 기업형 회계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편집위원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맨 먼저 4개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4개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더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런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하는 분은 세무회계사무소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개념조차 몰랐다. 그만큼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4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 홍보입니다.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언론사에 출연하기도 하고요. 뭐 방송사, TV나 라디오에 출연할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일반 신문에서 기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냥 언론 홍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환경을 언론 홍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언론에 등장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맘만 먹는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여러분들을 출연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문사에서 여러분 글을 무조건 실어주거나 또는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면서 여러분 이름을 직접 언급해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언론 홍보를 익히 잘 써먹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내가 언론을 통해서 내가 자꾸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매우 부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방송에 출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여러분에 대한 글을 또는 여러분 이름을 기사에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언론사에 올라가거나 또는 내가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대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론 홍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경쟁력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언론사에 뭐 언론에 등장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언론에 등장하는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가 나름 부러움도 좀 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대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을 뭐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적어도 페이스북이 어떤 건지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단언하자면 여러분이 적어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라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계신 분, 페이스북이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좀 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페이스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로서 페이스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할 거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건지, 그건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경쟁력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페이스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에 대한 실무적인 측면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페이스북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도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평판관리입니다. 평판관리. 여러분, 평판관리라는 일반적인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판관리 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평판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평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뭔가 거래를 하거나 뭔가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평판을 알고 싶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로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장을 맡기고 또는 세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맡기고자 할 때 여러분의 평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측면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평판을 알아볼 방법만 있다면 사실 평판을 당연히 알아보고 싶겠죠. 만약에 중요한 일을 특히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평판을 알아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평판 관리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온라인 평판 관리,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과 관련된 평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에서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이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홍길동 세무사나 홍길동 회계사라고 예를 들면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과 관련된 뭔가 검색 결과가 뜰 텐데요. 그 검색 결과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평판은 좌우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을 실제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자꾸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 이름을 검색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세무회계사무소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적어도 좋은 내용들이 뜰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통 저는 온라인 평판관리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평판관리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게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구체적인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뭐 모르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무회계사무소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세무회계사무소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진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분명히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고 홈페이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실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홈페이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홈페이지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홈페이지를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축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 호스팅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를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홈페이지에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사업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홈페이지를 사업적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언론 홍보라는 키워드, 페이스북이라는 키워드, 평판관리라는 키워드, 홈페이지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뒷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사실은 이미지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미지 세금, 회계, 경영, 그리고 세무주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미지는 저희가 신문 광고로 만들었던 이미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세무, 회계 전문가도 창업경영신문 파트너는 다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이 되는 것만 좀 읽어보면 세무회계는 물론 매출 향상과 자금 조달 등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요.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기대하는 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세금 전문가이고 회계 전문가인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세금 전문가이고 회계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고객들 중에 사업을 하는 고객들, 소위 사업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업자들에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금, 회계, 경영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를 강조하면서 세무주치라는 용어를 썼고요. 적어도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일을 하는 세무주치의 경우 기업형 회계사무소와 세무주치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세금과 회계에 대해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는, 여러분의 고객들이니까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방안을 같이 제시해주고, 또 여러분의 고객들이 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고, 뭐 이런 것들을 세무사나 회계사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광고를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사실 이게 하나의 광고를 제가 두 개로 쪼개놓은 건데요. 큰 글씨로 경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세금 전문가라고 해놨죠.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가장 심플하게 소개한 문구입니다.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세금 전문가이고 회계 전문가이지만 경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세금 전문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고객들을 위해서 세금 문제, 회계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경영 문제, 그게 뭐 자금 문제이든 매출 부진에 관한 문제이든 또 다른 뭐 사람을 뽑고 사람을 활용하는 문제이든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의 고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글씨만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세금 문제가 있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세금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세금 문제나 회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보다도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그런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딱 두 페이지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창업경영신문과 함께하는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이런 걸 강조합니다. 세금, 회계뿐만이 아니라 경영까지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자금 문제, 매출 부진 문제, 뭐 임직원의 채용과 활용 문제, 이런 경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래야 세무사나 회계사가 훨씬 더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이렇게 광고로 설명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한 페이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페이지입니다.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어떻게 다를까?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어떻게 다를까? 분명히 여러분이 딱 봐도 기업형 회계사무소도 그냥 일반 세무회계사무소인 것 같긴 한데 왜 기업형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뭐가 다르길래?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비서실을 두고 별도의 기획실을 두고 별도의 마케팅 부서를 두고 별도의 컨설팅 부서를 두고 이렇게 뭔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대형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의 경우는 별도로 비서실을 둘 수도 없고 별도로 기획실을 둘 수도 없고 별도로 마케팅 부서를 둘 수도 없고 별도로 컨설팅 부서를 둘 수도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는 비서실도 따로 있는 셈이고 기획실도 따로 있는 셈이고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는 셈이고 컨설팅 부서가 따로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뭔가 거대한 조직처럼. 실제로는 조그만한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10명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적게는 서너 명, 두세 명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하는 방식만큼은 비서실을 별도로 두고 기획실을 별도로 두고 마케팅 부서를 별도로 두고 컨설팅 부서를 별도로 둘 정도로 뭔가 조직화된 체계화된 조직처럼 세무회계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형 회계사무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바로 창업과 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세무회계사무소.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가 세금을 도와준다, 회계를 도와준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창업과 경영까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창업을 도와주고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세무회계사무소, 더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프랜차이즈 전문 회계사라는 소리들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면 마케팅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테고 영업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테고 온라인 환경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테고 또 컨텐츠가 만약에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그런 컨텐츠조차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세무회계사무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밑에 빨간 줄로 뭐라고 써놨냐면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저희 창업경심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국세일보와의 세무회계 전문가 파트너에 해당될 테고요. 저희 창업경신문의 당연히 세무회계 전문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마을 미디어, 전국 곳곳에 위치하는 마을 미디어 또는 마을 신문들의 세무회계 전문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희 창업경신문 하나 하고 손을 잡으면 창업경신문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국세일보 파트너이기도 하고 심지어 마을 미디어, 마을 단위의 신문사의 파트너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도움이 될 거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는 누군가도 같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이렇게 저희가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사실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인연이 2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2000년도 8월 달이니까. 어쩌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그 철학에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간은 오늘 뭐 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매우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에 이 회사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들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제가 정확하게 셌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100명도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제가 실제로 좀 찾아본 바로는 한 80개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100개가 넘지 않았다고요. 탈탈 털어도. 그만큼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꼭 뭐 있어야 된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홈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하기에는 구축비가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 홈페이지를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데 저는 그때 세무사나 회계사가 홈페이지만 운영할 수 있어도 홈페이지만 하나 잘 활용할 수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일을 하자. 그런데
돈을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돈을 안 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2000년에 소위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무사에게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01년도 2월부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어찌 보면 이 사업을 만들게 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 또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지금 세무회계사무소를 하시던 분들도 간혹은 계실 텐데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줘도 그 홈페이지를 제대로 사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는 있는데 홈페이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홈페이지 뭐라고 운영합니까? 운영할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랬겠죠. 홈페이지가 있으면 뭐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면 구축비가 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거를 제가 완전히 시장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받고 구축해 줄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최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세무회계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돈을 안 받고 구축해주는 그야말로 구축비를 안 받고 구축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저희가 만들어준 홈페이지는 구축비만 무료가 아니었어요. 컨텐츠를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노력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올려야 되거든요.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니까 적어도 세금 정보가 있어야 될 텐데 세금 정보를 여러분이 직접 생산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뭔가를 글을 쓰고 하려면 그게 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어가고 뭐 때로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요. 그런 노력조차도 세무사들이 절약할 수 있게끔 어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정보를 컨텐츠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실제로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내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다른 친구들이 정보까지 다 업데이트를 해주니까요. 어찌 보면 되게 일이 쉬워졌겠죠. 거기다가 홈페이지 구축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서비스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특성은 이거죠.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홈페이지 구축비가 안 든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까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역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누군가가 내 홈페이지를 방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홈페이지가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를 누군가가 찾아오는 홈페이지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뭐냐, 이따가 지금 바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입니다. 대한세무법인이라고 하는 소위 세무회계사무소죠. 법인이죠. 대한세무법인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보통은 이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이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정보를 얻거나 이런 세무사가 있구나,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게끔만 만든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게 뭔지 제가 이메일 주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열어놓은 건데 그 중에서 검색을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세무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세무회계사무소들이 보낸 뉴스레터가 저한테 몇 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세 번째 뉴스레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해보니까 굿모닝 뉴스레이더라고 되어 있고 신현호 세무회계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마치 명함처럼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비젠텍스 스토리가 있고 세무뉴스가 있고 경제뉴스가 있는데 이런 뉴스레터를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오늘의 비젠텍스 스토리가 있는데 외근이 길어지면 근로시간으로 쳐주나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 클릭해 봤더니 이렇게 우리 세무회계사무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뉴스레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메일을 보내주고 그 이메일을 받은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클릭하면 세무회계사무소에 저절로 방문하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2001년도부터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젠텍스 위클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뉴스레터는 또 디자인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뉴스레터를 보내고요. 금주의 절세 포인트가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클릭을 하면 역시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에 가서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누군가가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기능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뉴스레터 이메일을 받고 그 이메일을 클릭을 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서비스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적어놓은 바로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홈페이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걸 저희가 20년 전부터 이런 서비스를 해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홈페이지는 세무회계사무소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에는 고객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세무회계 정보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다른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바로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사이트인 비젠텍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 비젠텍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무료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년 넘게 이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해 왔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젠텍스닷컴에 있는 거의 모든 컨텐츠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특정한 세무회계사무소의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거의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여기 대한세무법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부산에 계신 신현호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지금 방금 전에 비젠텍스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으면 그 비젠텍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에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이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의 컨텐츠가 매우 방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세무회계 정보가 담겨있는 홈페이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가 예를 들면 디자인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디자인도 조금씩 바꿔드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홈페이지는 그저 누군가가 방문해 줄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영업에도 활용을 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이래서 어찌 보면 영업사원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영업사원을 뽑아서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는데도 이 홈페이지와 고객관리 시스템과 뉴스레터 등이 활용이 되는 그러한 체계들을 마련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까지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던 기업형 회계사무소 20년 전에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를 저희가
무료로 만들어주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차별화를 추구했던 그런 서비스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업형회계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세무회계사무소들에게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백 개의 세무회계사무소가 저희 창업경신문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20년 동안이나 이런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활용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바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들 여러분들끼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어졌다. 물론 여러분이 다 힘들면 말이 안 되죠.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아주 솔직히 좋은 직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 회계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만 하지 못해라고 한다든지 오히려 더 시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더 위험해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왜 세무회계사무소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왜 세무회계사무소가 힘들어지나, 왜 세무대리업계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세무사나 회계사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다들 그 당시에도 많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 연을 맺었던 2000년도만 하더라도요, 2000년도만 하더라도 세무사나 회계사, 뭐 예를 들면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지금은 뭐 회계사, 아마 내년에 회계사 신규로 소위 선발할 인원이 뭐 1100명이라고 보도가 되었던데요. 2000년에는 회계사 300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세무사도 한 200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랑 회계사 합해가지고 한 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회계사만 1100명, 세무사까지 합하면 2000명은 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500명은 훨씬 넘어섭니다. 이렇게 많이 뽑고 있죠. 당연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요인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숫자만 많아진다고 무조건 힘들어질 거냐? 그보다도요, 또 한 가지 원인을 제가 어디에서 찾냐면 차별화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놨거든요. 차별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무회계 서비스의 특성상 차별화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기장 서비스가 됐던 조세불복이 됐던 또 다른 뭐 세금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가 됐든 간에 차별화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A라는 세무사가 있고 B라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아마 객관적으로만 따져보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신경 써서 일을 해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업력이 많아서 경험도 많고 업력도 많고 머릿속에 든 지식도 많다. A가 B보다 훨씬 더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훨씬 더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A하고 B하고 누가 더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A가 B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더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세무사나 회계사의 고객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는 차별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구별이 돼버리면 사실 고객들은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세무회계 서비스의 특성상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쉽게 드러나 버리면 잘하는 쪽으로 고객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아 내가 못하니까 고객들이 나한테 안 오는구나라고 하고 좀 더 노력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할 거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객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고객들은 누가 실력 있는 세무사인지 모릅니다.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차별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평준화돼 버리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선택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더 싼 데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차별화가 힘드니까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가 왜 힘들어졌는가? 첫 번째는 수가 너무 많아졌다. 두 번째, 차별화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무사와 회계사들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격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격으로 경쟁을 하려고 해요. 내 실력으로 경쟁이 안 되니까 기장료를 깎아줘요. 수수료를 깎아줘요. 깎아줘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봐도 여러분이 실력도 뛰어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굳이 서비스 요금 안 깎아줘도 고객들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 5만 원 비싸다고 해서 10만 원 비싸다고 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서비스가 정말로 좋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더 싼 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이 심화됐죠. 얼마나 심화됐느냐. 여러분 요즘 기장료도 1, 20만 원, 20년 전에도 1, 20만 원. 오히려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10만 원 이내에는 잘 안 받았다고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적어도 10만 원은 마지노선, 법인과 같은 경우는 15만 원은 마지노선, 뭐 이런 정도의 룰을 가지고 기장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몇만 원짜리 기장 서비스? 10만 원의 턱도 못 미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기장료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세무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으로 경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세무회계사무소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가격 경쟁이 너무 심화됐고 20년 동안 어떻게 기장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기장료를 내야 되는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안 오르니까 더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20년 동안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 텐데 기장료는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 상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뭐 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졌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법률이 조성된다든지 뭐 옛날에 예를 들면 그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지어는 기장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기장 대리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위기감도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장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경쟁자들 중에 되게 이상한 경쟁자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유독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장 서비스나 세무회계 서비스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독 벤 사업자들 중에 세무회계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과거에 뭐 여러분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벤 사업자가 소위 세무법인을 직접 만들어버리기도 했었죠. 기장 서비스를 도와주는 거를 처음에 서비스의 어떤 종류로 만들다가 결국은 세무법인을 직접 자기네 브랜드를 걸고 세무법인을 만들어버렸던 적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 법인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벤 사업자들이 세무회계 서비스 여러분들 시장을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겠죠.
우리가 벤 사업자로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벤 사업자라고 치자고요. 제가 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대행이죠. 신용카드 결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자가 만약에 한 몇만 명이 내 고객이다. 그러다 보면 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계 처리하고 좀 연계해서 좀 더 쉽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시장에 뛰어들어 볼까 하고 뭐 준비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제가 여기에 써놓은 이상한 경쟁자들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밑줄 다시 또 중요 표시도 했는데 절대 강자의 출현.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 중에 만약에 어떤 벤 사업자가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대기업체에 소속됐다거나 또는 대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형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출현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더존 같은 데서 세무회계 서비스를 직접 해버린다거나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거를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도 하고 뭔가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뭔가 그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는 또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차별화 노력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장 개방이라는 말도 써놨는데요. 여러분 시장 개방, 제가 오늘은 시장 개방까지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세무대리업계하고 외국에 있는 세무대리업계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 바뀌어서 해외에 있는 만약에 그 뭐 세무대리업계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밀려온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여러분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 저보다 더 그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나빠질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의 그림 하나를 보여놨어요. 뭐냐면 자, 거기에 보면 세무회계사무소가 총 6개가 나옵니다. A, B, C, D, E, F까지 총 6개의 세무회계사무소가 있는데 이 6개의 세무회계사무소가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무회계사무소가 한 지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세무사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 제가 지금 이 그림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적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6개가 경쟁하고 있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아, A라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이런 특성이 있지, B라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이런 특징이 있지, C라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이런 특징이 있지 라고 해서 서로 구별할 수 있으면 정말로 나한테 맞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선택한다든지 더 실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선택한다든지 더 서비스가 좋은 세무회계사무소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선택이 쉬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무회계사무소는 차별화가 너무 어렵다고 했죠. 차별화가 어려워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6개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더 좋은 선택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내가 세무회계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다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를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사실 그 차별화를 구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그림에서만 보면 6개의 세무회계사무소 중에 5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하나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초록색인데 나만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차별화가 된 것이죠.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만 표현해서 이런 거지, 여러분이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세무회계 사무소를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받기가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차별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선택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받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택받기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하냐. 뭐 예를 들면 실력 있는 세무사다, 인류대학을 나왔다, 업력이 길다, 국세청 출신이다, 또는 뭐 개념적으로는 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다라고 혹시라도 주장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세불복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또는 뭐 더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런 걸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화되어 있다, 또는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장료가 5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무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켜드리면 여러분 저는 이런 무기가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 무기가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력이 있는 세무사여도 고객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승률에서 다른 세무회계 사무소보다 여러분이 조세불복에서의 승률이 월등하게 높은 세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거를 고객들이 인정해 주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승률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고객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차별화라고 강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런 차별화를 내세우겠지만 그 차별화를 내세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고객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알리게 되거든요. 그 알리는 행위가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용어입니다. 마케팅. 세무회계사무소는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소위 고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까? 제가 몇 가지를 거기다 적어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봤냐는 겁니다. 과연 좋은 상권이나 좋은 입지의 사무소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세무사 앞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무회계사무소는 예를 들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무조건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서 앞에 가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분명히 내가 좋은 세무회계사무소 앞으로, 세무서 앞으로 가야 고객들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세무서 앞으로 가려고 했을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요 근래 들어와서는 광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분들은 광고 홍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입소문을 좋게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뭐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입소문이 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영업사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자꾸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한테 맡기면 이러이런 장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걸로는 언론사에 기고를 하기도 하고요.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의를, 세금에 대해서 강의를 곳곳에서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책을 써서 내가 다른 세무사들보다 나는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전문 지식이 풍부해, 뭐 이런 거를 어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서 출판을 해서 세무사로서의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블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온라인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
그다음에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분,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고객들에게 세무사가 좀 더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는 그 소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포괄적으로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뭐 더 단순하게는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 수도 있겠고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DM 마케팅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팩스로 열심히 홍보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상인단체나 사업자단체하고 제휴를 맺을 수도 있고요.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차별화하고 싶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무기를 고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고객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매출이 오르고 기장거래처가 늘어나고 신고해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상담자가 늘어나고 컨설팅 업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적은 수의 고객을 가지고 애를 먹게 되겠죠. 자, 이런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무사나 회계사는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앞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들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야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더 잘 눈에 띌 테고 차별화될 테고 결국 고객들에게 인정받아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받는 분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매출도 많고 수입도 많고 직원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고객들의 인정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무회계사무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제가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여러분이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일까 따져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함수라고 표현을 해가지고요. 3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는 경쟁 전략. 여러분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쟁 전략이 있어야 될까? 세무사나 회계사도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꾸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조세불복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예를 들면 뭐 세무서 국세청에서 그에 관련된 경험도 많이 가졌으니 나는 조세불복으로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조세불복을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별반 다르지 않게 조세불복을 한다면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 또는 뭐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 직원들의 역량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 운영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실을 고객이 알아주고 평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여러분이 조세불복을 되게 많이 해본 세무사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직원들도 그걸 제대로 서포팅하기 위해서 일을 되게 잘하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마케팅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세무회계사무소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좋은 경쟁 전략을 세우려는 노력,
그리고 그 경쟁 전략대로 실제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업무 실력 또는 업무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들과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마케팅. 저는 이제 그걸 세 번째 고객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까라고 표현했는데 마케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 내야 세무회계 사무소가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1, 2, 3번 이후에 0번에다가 경영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뭔가 그 개인에게만 의존하기보다 경영 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좋은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영 자원이라는 말도 써놨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뭔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제 입장에서는요, 희망사항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무회계 사무소를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혼자서 만만치 않았는데 창업경위신문 또는 비지엔텍스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네. 내가 이 비지엔텍스하고 손을 잡으면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겠는데? 쉬워지겠는데? 또는 훨씬 차별화되기가 쉽겠는데?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창업경위신문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경영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러분이 더 경쟁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경쟁 전략에 대해서도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마케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자원에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된다. 좋은 경영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소위 여러분의 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거를 앞에서도 계속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차별화. 결국 내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되어야, 달라야 고객들이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화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세무회계 사무소의 차별화를 위해서 한 7가지 정도의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냐? 차별화를 막연하게 내가 차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7가지 측면에서 차별화 방법을 좀 구체화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이 7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 자체의 차별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여러분이 한다고 치자고요. 남들은 컨설팅을 안 하는데 나는 컨설팅을 해요. 그러면 컨설팅을 안 하는 곳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차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자체를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매력적이겠죠. 또는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도 차별화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조세불복에서 10%밖에 못 이기는데 나는 30%를 이긴다. 이런 것도 차별화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상품이, 여러분의 서비스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끔 눈에 좋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차별화라고 부릅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세무사나 회계사로서 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더 차별화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걸 제가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케팅 방법의 차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무회계 사무소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마케팅에도 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마케팅을 잘하고 못하는 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뻔하디 뻔한 마케팅만 하는 세무회계 사무소 또는 별다른 마케팅을 안 하고 그저 오는 손님만 열심히 받는 세무회계 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무회계 사무소는
마케팅 공부도 열심히 하고 SNS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요즘 뭐 최신의 SNS를 활용하기도 하고 최신의 광고 기술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AI 기술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세무회계사무소가 있다면 당연히 차별화되겠죠. 마케팅 방법이 다른 겁니다. 뻔하디 뻔한 마케팅만 하는 데하고 어떻게 AI까지 동원해서 마케팅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 방법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영업 방법이 차별화입니다. 여러분, 영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강조해야 되는데요. 저는 적어도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적어도 세무회계사무소에 영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영업은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영업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데와 못 만든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따가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영업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세무회계사무소는 기장거래처 개수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 나는 한 2, 300개면 충분할 것 같아 이러고 있는가 하면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영업을 잘하는 데는 1000개, 2000개도 양이 안 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세무회계사무소는 영업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영업을 무조건 영업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영업 노하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영업 노하우를 얼마나 써먹고 있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영업 방법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 업종 차별화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 업종 차별화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차별화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업종을 차별화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정한 업종으로 좀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영업부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외식업계에 관해서는 내가 외식업에 대한 경험이 유별나게 많기 때문에 외식업 고객들에게는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뭐 매출을 올려주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만약에 세무사라면 오히려 외식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업종차별화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스타트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스타트업들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세무사 회계사가 있는가 하면 또는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뭐 꼭 프랜차이즈 본사만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뭔가 매력을 느끼고 프랜차이즈 본부들하고 뭘 좀 해보려고 애쓰는 세무사들도 있는가 하면 또는 뭐 요즘 온라인 세대다 해가지고요 온라인 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만을 좀 더 전략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세무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업종 차별화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은 저는 의식적으로 내가 모든 사업자를 다 상대하기보다는 특정한 업종을 좀 더 잘 상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요. 저는 업종 차별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적 자원 차별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원들이 바뀌면 차별화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 고객들이 많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병원, 의료기관 고객들이 많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험이 되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 세무회계사무소는 병원들로 의료기관 쪽으로 차별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차별화는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 차별화까지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들은 병원이라고 하는 업종을 다른 업종보다 더 잘 알아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면 인적자원 차별화가 된 것이죠. 아니면 또는 어떤 세무사님이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서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실력을 갖춘 직원들만 열심히 뽑았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실력이 높아, 좋아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인적 자원 차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개념적으로는 되게 쉬운 말이지만 실제로 인적 자원 차별화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런 직원들만을 별도로 뽑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직원들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상당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인적 자원 차별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익 모델 차별화도 제가 6번째로 써놨습니다. 수익 모델 차별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즘은 그 용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미리 경험시켜주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세무법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세무법인에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많이 고객들이 걱정을 하니까 세무조사와 똑같은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무조사에 대비도 하고 세무조사를 뭐 예를 들면 너무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겁먹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종의 모의 세무조사를 수익 모델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일종의 수익 모델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세무조사를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서비스를 유료로라도 나는 이용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세무법인은 의외로 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세무조사를 시뮬레이션, 가상 세무조사를 해준다라는 건 세무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게 될 테고, 그러므로 실제로 세무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많은 사업자들이 저 세무조사 나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익 모델 자체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 모델의 차별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 방법을 제가 운영 방식의 차별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운영 방식의 차별화는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있나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세무법인들 중에 좀 규모가 있는 세무법인들이 운영되는 방식 자체가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긴 하지만 정식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프랜차이즈 방식의 세무회계사무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미국에는요, 여러분, 텍스오피스라고 해서 텍스오피스 프랜차이즈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1등 하는 텍스오피스 브랜드 하면 보통 이제 H&R 블럭이라는 그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는요, 미국 내에만 브랜치가 10,000개가 넘게 있을 정도로 텍스오피스 프랜차이즈가 발달되어 있죠. 또 이런 업체들이 경쟁 업체도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운영 방식을 차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세무법인도요, 어떤 세무법인은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세무법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세무법인들은 그냥 독자 생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재산제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세무법인들이 있죠. 아무래도 직접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월급도 직접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세무법인들이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운영 방식의 차별화라고 부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하든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든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방식들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그로 인해서 더 경쟁력이 있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지금 16년 넘게, 만 16년 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소도
프랜차이즈화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잘 활용하면 세무회계사무소도 훨씬 더 멋지게, 더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의 차별화 방법을 7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요, 그 7가지 방식들 중에 뭐 사례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무회계사무소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 실제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형 회계사무소와 연동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업하는 방법입니다. 영업하는 방법. 세무회계사무소가 영업이 왜 필요해? 결국은 입소문 나면 되는 건데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세무회계사무소가 영업이라고 하는 걸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강력해질 수 있거든요. 세무회계사무소의 장점들을, 세무회계사무소의 특징들을 영업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기장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고 소위 더 많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영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하우 없이 그냥 좋은 영업사원을 하나 뽑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영업 쪽에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는데 그 홈페이지를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뉴스레터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고 와서 그 한 번 만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주게 되면 아직은 기장을 안 맡기더라도 아직은 내 고객이 안 됐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뉴스레터를 내일부터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 보내주고 또는 매일매일 뭔가를 보내주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자꾸 들어오게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방대한 컨텐츠를 접하게 되고 아, 이곳은 뭔가 다른 세무회계사무소와는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거지만 실제로 영업을 내가 영업사원을 뽑아서 그 영업사원이 영업을 더 잘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어떻게 영업사원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소위 인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이미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시스템을 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했을 때 영업사원이 그냥 맨몸으로 영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 여러분은 그 영업하는 방법만 가지고도 다른 세무회계사무소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꼭 저희 그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형 그 세무회계사무소를 다른 데보다 더 잘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만큼 늘거든요. 고민하는 만큼 좋은 영업 전략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몇 가지는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방송 출연도 하고 신문 잡지에 기고도 하고 책도 쓰고 뭐 강의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나 방송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신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위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게 되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KBS, MBC나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순서를 밟다 보면 결국 방송국의 눈에 띄기도 하고 교육기관의 눈에 띄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특히나 아래쪽에 녹색, 연두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러분, 세무교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특정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좀 더 몰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일단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안양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안양에서만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면 유명해지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주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전주에서만 일단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주에서는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전주에서만 유명해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 있더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두색으로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역에서는 여러분 이름이 훨씬 더 브랜드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게 될 거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도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만 자꾸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되면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정한 지역에서부터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면 쉽게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사례인데, 예를 들면 세무사가 전직 직업이 종합물산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나 뭐 현대종합상사라든지 이런 종합물산, 이런 그 기업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합상사에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직장 생활이 싫어서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서 세무사 개업을 했는데 막상 예전에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아 보였던 세무사 생활이 막상 그러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중에 어떤 기회, 우연한 기회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선배를 만나면서 아, 수출과 수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중에는 내가 종합상사 출신이었던 그런 세무사, 그러니까 종합상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꽤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죠. 왜냐하면 내가 종합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출이나 수입은 우리에게는 전문성이 있었던 영역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를 지금은 내가 세무사로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을 별도로 도와주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고객들은 다른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나한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금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수출과 수입의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전문 수입업체들, 전문 수출업체들 또는 제조업들 중에서도 수출이나 수입이 매우 중요한 업체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들과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고객 확보가 훨씬 더 쉬워지더라. 영업이 훨씬 더 쉬워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업종 특성화, 업종 특화라는 얘기를 했었나요?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업종으로 특화를 하면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장거래처를 좀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마케팅이나 영업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업종으로 특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무회계사무소를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업종 특화의 사례인 거고요. 여러분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세무법인이 병의원 기장거래처를 1,000개 이상 확보했던 적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한 세무법인에서 전략적으로 의료업계를 공략을 한 거예요. 아, 의료업계 쪽이 먹을 게 좀 많더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의사들이 아무래도 돈도 많고 뭐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더 필요하고 수입 어쨌든 다양한 그 소위 그 자산 관리도 필요로 하니까 실제로 이제 어느 세무법인에서 전략적으로 병원이나 개원, 의들을 공략한 겁니다. 소위 의사들을 공략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실제로 의사들을 상대해 보니까 의사들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세무법인에서 처음에 이 시장을 공략을 할 때 보험 설계사 출신의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어쨌든 병원들을 공략해 보니까요.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장거래처가 몇백 개가 늘어나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어떤 직원들은 병원 기장만 맡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다양한 업종을 하는 것보다 병원 쪽만 집중적으로 일을 맡는 사람들은 병원 쪽으로 전문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빨리 하게 되고 또는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 나중에는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으로 전문화된 세무법인이야 라고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세무법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장료보다 컨설팅 수입이 훨씬 더 크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기장료는 오히려 관리비 정도만 벌면 되고 컨설팅료가 소위 병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병원들을 어찌 보면 병원이나 의원들로 특화한 세무법인의 아마 프리미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특정한 업종으로 특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는 얘기시죠. 자금 조달까지 도와주는 세무사? 여러분 이런 세무사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못 보셨나요? 혹시라도 은행원 출신의 세무사들이 있다면 이런 걸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금 조달, 내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출 문제를 내가 담당했었는데 지금 내가 막상 세무사가 되어 보니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카드는 사업자들과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더라. 아, 그러면 나는 자금 조달까지 도와주는 세무사로 포지셔닝을 하자. 은행 돈 잘 쓰는 방법, 심지어는 정부 돈 잘 쓰는 방법, 보통 정책 자금이라고 하죠. 이런 자금에 대해서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가 여러분 스스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차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업자들에게 자금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세무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활동하는 세무사?
이건 제가 더 길게 안 할게요. 사실 소상공인 컨설턴트는 크게 보면 그냥 일반 컨설턴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써놓은 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해주는, 인정해주는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 그 자체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업자들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세무사들은 분명히 얻는 게 꽤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세무사보다 훨씬 더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점포 활성화 컨설팅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금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회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 매장에 매출까지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차별화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희 얘기 좀 할게요. 사실은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기업형 회계사무소라고 하는 건 저희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이 세무사랑 회계사로서 활동하는데 분명히 여러분의 고객들 중에는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힘든 분들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도와줘. 세금 문제나 회계 문제가 아니라 매출 문제든 그 자금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전문성이 없으면 저희와 손을 잡고라도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무사들은 세금하고 회계만 도와주는데 이 세무사는 내가 매출이 지금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와가지고 매출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매출 부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여러분의 고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객들의 그런 문제들까지 함께 경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세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거를 20년 동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창업경영신문과 함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는 사업적으로 매출 부진이나 자금 문제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가 되자. 그래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창업경영신문과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저희가 일부 제한적이나마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영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저희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걸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기장을 맡기면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기장을 나한테 맡기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줄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직접 할 수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이것도요. 방법을 찾아보면 소위 고객의 기장거래처에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적어도 저희와 함께 일을 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전략적으로 모든 업종이 대상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업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 제가 이제 창업경영신문을 16년 넘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로서 여러분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점 사장님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음식점 사장님이 제 도움을 받아서 기장거래처를 한 300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니 뭐죠? 그 가맹점을. 여러분 그 음식점 사장님이 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됐고 가맹점을 한 300개 늘렸다면 여러분 그 300개 중에 적어도 몇십 개 아니면 뭐 정말로 100개 이상 제가 기장거래처를 내가 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보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도와주는 걸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크나큰 차별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요, 저희가 지금은 창업경신문 같은 곳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특히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심이 가진다는 얘기는 공부도 좀 더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기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저희 창업경신문과 손을 잡으면 저희는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라는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회계사라는 일종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을 활용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업종 전문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외식업 쪽에 좀 더 특화를 한다든지, 유통업에 좀 특화를 한다든지, 인터넷 비즈니스 쪽에 좀 특화를 한다든지, 벤처기업에 좀 특화를 한다든지, 요즘 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타트업에 좀 더 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수출입 전문 업체들에 특화를 한다든지, 어떤 분은 뭐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화를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건설업 쪽에 특별히 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차별화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능통하다. 그러면 해외 투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기업들에게 특화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특정한 업종으로 특정한 분야로 특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런 차별화 전략들을 펼쳐나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10분 이내에서 여러분에게 기업형회계사무소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그동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느냐? 여러분, 기업형회계사무소는요, 바로 그런 차별화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창업경위신문과 손을 잡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든 홈페이지가 방대한 컨텐츠를 담게 되고 그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면서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는데 내 홈페이지, 내 자랑할 만한 내 홈페이지를 가지고 SNS를 이용하는 것과 그냥 이런 홈페이지도 없이 SNS를 이용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환경을 좀 더 쉽게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만들었다. 홈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7가지 차별화를 우리는 어떻게 강조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희는 상품 서비스 그 자체의 차별화는 뭘 강조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을 계속 강조했죠. 세무사니까 세금만 도와줄 게 아니라, 세무사니까 회계만 도와줄 게 아니라 우리는 경영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경영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자신 있게
활용을 하자. 왜? 여러분 고객들은 대부분 사업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이 사업자니까 요즘 매출 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고민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인프라를 여러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기장을 대신해주고 있는 한 음식점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매출이 현격하게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손을 잡고 그 매장에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매출이 떨어진 차로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만 배달 매출을 대신 올려서라도 매출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답을 줄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 창업경신문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스스로 차별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세무주치의들이,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들이 그들의 고객들의 소위 매출 부진이나 자금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주는 세무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20년 동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강조를 할 겁니다. 세금만 도와주지 마시고 회계만 도와주지 마시고 경영 문제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세무회계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케팅 방법이나 영업 방법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케팅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뉴스레터를 활용하고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다른 세무회계사무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을 다른 세무회계사무소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세무회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의 특징이다. 업종 차별화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화를 강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아무래도 일을 되게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외식업체를 도와주는 빈도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외식업으로 특화된 세무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외식업체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적어도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옆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식업에 특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여러분이 외식업을만 가지고 특화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와 함께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업종별 차별화 전략도 훨씬 더 유기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관리는 저희가 솔직히 아직은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관리는 장기적인 숙제라고 보면 됩니다. 운영 시스템을 표준화도 하고 때로는 숙련도 높은 전문 인력들을 같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러분들 직원을 교육시켜 드릴 수도 있고 신입사원을 교육시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을 더 잘하는 직원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운영관리의 차별화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도 저희 지금 설명회를 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지방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도 얼마든지 원격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더 잘하는 직원들을 만들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관리의 차별화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용과 교육훈련,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채용과 교육훈련까지도 심지어는 공동으로 취업설명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의미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원을 뽑을 때, 그 직원을 훈련시킬 때 그를 위해서 취업설명회를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와 그런 일들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희 창업경신문과 손을 잡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데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는 수도 없는 창업자와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로서 지금까지 세무사나 회계사가 프랜차이즈를 도와줄 일은 없잖아요. 앞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프랜차이즈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여러분들은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파트너십을 가져서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더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게끔 차별화를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나 프랜차이즈 전문 회계사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창업경신문과 손을 잡고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와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미 교육과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놨고 또 아직 공부가 덜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저희와 힘을 합하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쪽에서 뭔가 특화된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세무사 회계사. 여러분이 창업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세무사 회계사였으면 좋겠다. 일종의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그런 컨설팅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컨설팅 능력을 확보하고 또 그런 컨설팅 능력을 확보하기 전에라도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손을 잡으면 그런 업체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컨설턴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혼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전문 인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외식업 쪽 여러분 주변에 외식업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외식업체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소위 이익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무사 회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또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식경영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외식경영 전문가 교육을 언제든지 받고 그런 교육, 소위 전문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인프라도 저희가 다 준비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강조했고 창업이나 자영업 강조했고 외식업 강조했는데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세금이나 회계만 도와주는 일반적인 세무사나 회계사와 어찌 보면 사업적인 부분까지도 챙겨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후자의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사실은 20년이나 지속을 해왔어요. 만으로 21년이나 지속을 해왔는데 21년 동안 사실은 멈춰 있었던 적이 없이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회계사무소는 그동안에도 많이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많이 변화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언론사로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는 마을 단위의 신문사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마을 단위의 신문사들까지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 고객들과 좀 더 쉽게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고 홍보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뭐 홍보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방법을 알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홍보될 수 있는, 그것도 지역 단위로 또는 마을 단위로까지 여러분을 좀 더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은 제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2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 갈 거라는 것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세무사나 회계사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그런 전문가의 모습으로 탄생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기업형회계사무소, 네, 여러분이 저희 기업형회계사무소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 최고를 일단 목표로 삼는데, 기본적으로 상위 5%를 도전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하고 손을 잡는다고 무조건 상위 5%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닐 테고, 적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상위 5%, 여러분 지역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무회계사무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모든 세무사나 회계사가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룰도 55% 이내에서만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지역에 만약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 100명 정도가 활동을 한다면 그중에 5%인 5명 정도가 저희 세무 주치 기업형 회계사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기보다는 그 상위 5%를 꿈꾸는 그런 그림이 사실 2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 사실 비용도 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을 거고 일정한 돈이 들어갈 텐데, 저희는 이제 기본 수수료가 12만 원부터 월 12만 원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12만 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걸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월 12만 원을 내면서 그 12만 원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중간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비용은 비록 월 12만 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경쟁력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형 회계사무소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홍보용으로 여러분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그 간행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간행물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텍스메일이나 이런 데서 월 10만 원 이상 주고 이용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5만 원 이하, 5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물론 추가적인 보너스이긴 하지만 그런 일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가입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1년 걸 한꺼번에 낸다든지 처음부터 예를 들면 몇백만 원을 회비를 낸다든지 뭐 홈페이지 구축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없이 여러분이 작은 부담 없이 일단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비 정도만 내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그 회비조차도 여러분이 이건 뭐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보통 뭐 통신요금처럼 일정한 기간 내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낸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돈조차도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국세일보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주면 된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국세일보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나는 편집위원으로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편집위원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저희가 여러분 솔직히 오늘 설명회에 2시간 조금 더 했는데 사실 설명회만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서비스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2000년에 만들어진 서비스가 20년, 21년이 지난 지금도 수백 명의 세무회계 사무소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월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돈들을 내면서 이런 서비스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명회이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해주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홈페이지도 어찌 보면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아까 대충 이메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서 기업형 회계사무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여러분이 기업형 회계사무소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뭐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기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기업형 회계사무소를 활용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저희 연락처도 있고 물론 저희가 연락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저희 이 비젠텍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 이름도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형 회계사무소 관심을 지금 당장은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기업형 회계사무소에 장기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창업경신문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